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한국어 교육론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총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거꾸로 학습의 정의, 두 번째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 세 번째로 거꾸로 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거꾸로 학습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거꾸로 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주차 수업을 통해서 거꾸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꾸로 학습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학습의 개념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거꾸로 학습은 영어로 flipp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 있는 것처럼 flip이란 뜻은 뒤집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ed를 붙인 flipped는 뒤집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학습은 다른 말로 뒤집힌 수업, 역전 수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학우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flipped learning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요. 약자로는 FL이라고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거꾸로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통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교수자가 설명을 하고 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업 전에 교수자가 제공한 수업 동영상과 학습 자료를 토대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교수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학습에서는 모든 것들이 뒤바뀌게 되죠. 교실의 주인인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커다란 활동, 즉 창조하기 영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학습을 어떤 단계를 적용시킬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플립드 러닝의 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기존 수업과 거꾸로 수업의 단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수업에서는 우리가 교수자의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와 그리고 이해하기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업에서는 사전학습 단계에서 기억하기와 이해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거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복학습이 가능한 그 부분 때문에 학습자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가 아주 큰 장점이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어 수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교양 수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문화 대상으로 하게 되면 초급이나 중급, 한 급 안에서 학습자들 간의 격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맞춤형으로 수업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학습 단계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준다면 학습자들이 충분히 학습을 해오고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와 그리고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업에서는 과제를 통해서 응용하기와 분석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과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업 후 단계겠죠. 수업 후 단계에서 응용하기와 분석하기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개념을 적용할 때 있어서 학습자들이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업에서는 블룸의 신교육 목표 분류 중에서 응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까지 모두 본 수업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교사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블룸의 신교육 목표에서 고차원적인 사고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여기에서는 학습자 혼자 동료 학습 없이 그리고 교사의 도움 없이 응용하기와 분석하기를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평가하기와 창조하기에 이르는 데에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학습에서는 이러한 평가하기 그리고 창조하기 단계를 본 수업 시간에 소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더 적게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이나 이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장에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평가하기 단계로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들을 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창조하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사고로 학습한 한국어 및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수업 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플립드 러닝이 다 잘 된다면은 저는 이런 활동들도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